여러분은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요? 요즘은 금수저, 흑수저를 말하면서 참 금수저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위 SKY 대학에 아주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참 출세 가도도 순탄하다라고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금수저, 흑수저가 참 언제든지 있었기 마련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었고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참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농사를 짓든지 취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 흑수저 집안의 참 1960년, 70년대의 참 여자아이들은 중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위 참 공순이들이라고 하죠. 공순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시련기라 할 수 있는 6.25 전쟁 전후 세대는 그야말로 초근목피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우는 참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학구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정에 불탔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참 대통령이 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그야말로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중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겨우 가까스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참 노무현 씨는 변호사가 되어서도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한다든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에 대하여 무료나 저렴한 수임료를 받으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가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무현 변호사는 민주화 변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반미주의자면 어떤가. 이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노무현 변호사는 반미주의자다라는 이미지가 짙게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2002년 12월 20일 노무현은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식 후 2003년 5월에 미국 첫 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반응이 아주 싸늘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수천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는 코리아 프레젠트가 미국에 온다라는 기사를 전혀 내놓질 않았습니다. 전무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대한민국 안보와 남북 통일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서 참 싸늘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대로라고 하다면 참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느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워싱턴 타임 사장단을 불러서 특단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한국으로 달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와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 타임즈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보수 신문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편집장 일행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명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날아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2003년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미국의 대사로 있었던 반기문 대사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정말 한국 안보의 토대가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다음날 전면에 워싱턴 타임 전면에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기사를 보고 다른 언론사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5월 7일 미국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백악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첫 방문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귀국하셨습니다. 자칫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냉담한 미국의 분위기를 간파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참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일을 남겨두고 워싱턴 타임즈를 움직여서 미국의 언론계, 정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하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미 동맹 관계를 더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 장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통일교회에서 평양에 세워놓은 평화자동차, 그 평화자동차 회사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참,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 가셔가지고 엄청난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자동차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깊이 격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갔던 그 일행들은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에서 평양에 운영하고 있는 보통강 호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 정말 앞장서 그 일을 해오셨고, 누구든지 그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여당, 야당 이거 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돕고 밀어주고 지원해 오셨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상을 만나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오셨습니다. 또한 소련에 들어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공산당 붕괴를 이끌어내는, 소련 공산당 붕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부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온 생에 투입하며 달려오신 한학자 총재님, 그 한학자 총재님의 진실을 여러분 정말로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민주당의 도리, 대한민국의 도리, 대한민국의 유신, 대한민국의 체면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부디 한학자 총재님의 진실을 여러분 아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